농사꾼이었던 용수가 가산을 정리해 젊은 아내와 함께 운산의 호미봉 골짜기로 들어간 것은 금맥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죽자 사자 바위굴을 팠지만 금은커녕 나오는 것은 썩은 돌덩어리뿐이었다. 여보, 더 이상은 무리예요. 우리 그만 산을 내려가요. 아내 금순이 간청을 했지만 용수는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 듯 쇠망치질을 멈추지 않았다. 전 재산을 다 털어놓고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는 일이었다. 용수는 손에 침을 퇴에 뱉으며 미친 듯 쇠망치를 휘둘렀다. 금수는 한숨을 훅 내쉬었다. 그녀는 틈틈이 마을에 내려가 품팔이를 하면서 남편의 일을 돕고 있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다. 연장이 부러져 개비를 해야 하는데 끼니가 걱정인 마당에 돈이 있을 리가 없었다. 여보, 김진사 댁에 가서 돈을 좀 꼬아봐요. 그 인색한 양반한테 무슨 수로 돈을 꾼단 말이에요? 금순이 난색을 표하자 용수는 버럭 화를 냈다. 내년 봄에 일품으로 갚는다고 사정을 해보란 말이야. 눈을 부라리며 노려보는 남편의 기세에 놀라 금수는 어쩔 수 없이 눈보라를 헤치며 산을 내려갔다. 내키지 않은 걸음걸이로 김진사의 대문간을 들어서던 금수는 마름 정가와 마주쳤다. 이거 산골댁이 어쩐 일로 산에서 내려왔나? 저 연장이 부러져서 진사어른께 돈을 조금 꾸러. 머뭇거리는 금순을 본 정가는 그깟 연장값이 얼마나 된다고? 그 돈 내가 마련해 주지. 어여 들어가자고. 하며 금순을 행랑방으로 이끌었다. 전 여기서 기다릴게요. 추운데 들어가.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 구워주든지 말든지 할 게 아닌가. 금수는 꺼림직했지만 정가에게 이끌려 행랑방으로 들어갔다. 산골댁은 참 곱구만. 정가는 방 한 구석에 얌전히 도사리고 앉아있는 금순을 음흉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참 고운 손이 험한 산골이래 거칠어졌구먼. 정가가 슬며시 손을 잡으려 하자 금수는 얼른 손을 빼내며 소리쳤다.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이래? 연장값은 어쩔 거야? 정가는 금순의 손을 와락 잡아채며 엄포를 놓았다. 금수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마음을 도사려 먹고 정가의 손을 뿌리치며 방 밖으로 뛰쳐나왔다. 빌려왔어? 눈이 빠지게 금순을 기다리던 용수가 다급하게 물었다. 진사님이 안 계셔서. 금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루 종일 기다려서라도 꼬와야지. 연장 때문에 공치고 있을 순 없단 말이야. 당장 내일 다시 가봐. 사정을 모르는 용수는 불같이 화를 냈다. 다음 날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김진사 집으로 향하는 금순의 발길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제발 마름 정가와 부딪히지 않고 김진사와 만날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또 왔구만. 대문을 들어서기 무섭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반기는 정가를 보며 금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올 줄 알고 있었다고. 추운 데서 떨지 말고 어서 들어가자고. 정가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금순의 손을 잡고 행랑방으로 이끌었다. 금순의 가슴은 마냥 콩닥거렸다.
눈에 핏발이 선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오늘마저 그냥 빈손으로 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날 오후 산막으로 돌아온 금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남편 앞에 엽전 꾸러미를 내밀었다. 내일부터 작업을 개시할 수 있겠구나. 아내의 아픔은 모른 채 오직 굴을 팔 궁리만 하고 있는 용수를 보며 금순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그 후로도 용수는 김진사 댁에 양식을 꾸러 금순을 내려보냈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쌀자루를 이고 돌아왔다.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용수는 객목을 하기 위해 마을 장정들을 데려왔다. 농번기에 품앗이 일을 해주기로 하고 불러 모은 것이었다. 이보게, 자네 안사람하고 김진사 댁 마름하고 사이가 예사롭지가 않더라고. 덥석 부린 녀석이 용수의 옆구리를 툭 치며 귀뜸을 해주었다. 애먼 사람 잡을 소리 하지 말게. 내가 쌀을 굴어보낸 거야. 둘이 손을 잡고 수작질하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니까. 뭐라고? 용수는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다음 날 용수는 또 쌀을 구워오라며 금순을 내려보낸 후 몰래 뒤를 따랐다. 진사댁 대문간에서 마름 정가가 반갑게 웃으며 금순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대문이 잠긴 걸 안 용수는 담장을 뛰어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숨 넘어가겠어요. 왜 이리 급하셔요? 이쁜 거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 행랑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용수의 눈에 불이 번쩍 났다. 이 죽이려는 놈들. 용수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자 금순을 안고 있던 마름놈은 화들짝 놀라며 떨어져 나갔고 파랗게 질린 금순은 앞섭을 가리기에 바빴다. 용수의 발길질에 명치를 걷어차인 정가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나자빠지자 용수는 금순의 머리채를 잡아채 밖으로 끌고 나갔다. 쌀을 구워오랬더니 환양치를 해. 분노한 용수의 고함 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치고 있었다. 산막이에 아무 일 없는 듯 다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불을 둘러쓰고 누운 아내를 보며 용수는 손수 아침을 끓여 먹고 굴을 팔어 나갔다. 굴 파는 일을 계속하려면 그 더러운 밥이나마 먹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용수에게 얻어맞은 금수는 며칠 동안 운신을 못한 채 누워 있어야만 했다. 며칠 후 용수가 일을 마치고 산막에 돌아와 보니 금수는 어디로인지 사라지고 없었다. 그래, 도망갈 테면 가라. 너 없어도 나는 금을 캐내고 말 테니까. 용수는 이르락 물었다. 얼마 후 학골 주막집에 새 안악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았다. 얼굴도 예쁘장한 여자가 쉰이 다 된 영감의 죄치로 들어오다니. 팔자도 기구하지. 여기 왔을 땐 얼굴이며 몸에 온통 피멍이 들어있었다는구만 그래. 이런 소문이 퍼지자 모두들 안 마실 술도 한 잔씩들 하러 술집으로 모여들었다. 주막주인 유서방이 죽은 아내를 대신해 주모 노릇을 해줄 안악을 구하고 있던 차에 마침 금순이 찾아왔던 것이다. 그녀의 딱한 처지를 듣고 시험삼아 주막일을 시켜보았는데
음식 솜씨도 좋고 상냥하게 손님 접대도 잘하는 것이 여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유서방은 죽은 아내가 보내준 여인이라 믿고 금순을 제 쥐로 맡게 된 것인데 의지할 곳 없는 금순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방갓을 쓴 나그네가 주막에 들어섰다. 술청에 앉아 방갓을 벗은 사내의 모습을 얼핏 본 금수는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용수였다. 덥수룩한 수염이 턱을 덮고 있어 예전과 달라지긴 했어도 분명 용수였다. 여기 술 한 잔 주시오. 용수는 조용히 술을 청하고는 그린 듯 앉아 있었다. 금수는 손이 떨리고 가슴이 울렁거려 어떻게 술상을 보아왔는지도 몰랐다. 가까스로 용수 앞에 술상을 내려놓고 돌아서는 금순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다. 그날 용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술만 마시고 돌아갔다. 금수는 불안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도망친 여편네를 찾았으니 그가 무슨 짓을 할지 몰랐다. 다음 날도 용수는 주막에 찾아와 술만 마시고 돌아갔다. 술을 청하는 것하고 술값 세마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용수의 행동이 매일같이 계속되자 금수는 피가 마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번민 때문에 나날이 여의어갔다. 얼마 후 용수가 이 동네 사랑방을 새내어 들어앉았다는 소문이 들렸다. 돈이 어디서 났는지 돈을 물쓰듯 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선심을 베풀자 용수에 대한 동네 인심이 확 달라졌다. 급기야 용수에게 짝을 맺어줘 아예 이 마을에 눌러 살게 하자는 의견까지 대두됐는데 그 대상으로 마을에서 평판이 좋은 살구나무집 과부가 낙점되었다. 한번 보기만 하라는 동네 어른들의 성화에 못 이겨 용수는 살구나무 그늘에 몸을 숨기고 과시댁을 지켜보았는데 얼굴도 복스럽고 몸가짐도 단정해 보여 그만하면 나무랄 데 없는 여인이었다. 도도하기로 소문난 과수댁도 용수와의 혼담을 흔쾌히 승낙했다는 소식과 함께 곧 혼례식이 거행될 거라는 소문이 마을을 뜨겁게 달구었다. 주객들로부터 이런 소문을 들은 금순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왠지 모를 야속함이 가슴을 짓누르고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그런데 곧 성사될 것 같은 혼담이 용수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런 어느 날 이른 아침 괴나리 보찜을 진 용수가 주막에 나타났다. 밖에서 나 좀 보자고. 금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오늘은 무슨 결판을 낼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녀는 황급히 방으로 뛰어들어가 남편의 등 뒤에 숨었다. 무슨 일이야? 에? 유서방은 저 뜨내기가 과부와의 혼담을 거부했다더니 내 아내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구나 싶어 눈을 부라렸다. 이제 곧 알게 돼요. 금순이 좀 나와보지. 그러나 금수는 유서방 등 뒤에 붙어 오들오들 떨고만 있을 뿐이었다. 그럼 그대로 들어도 좋아. 다 내 탓이었어.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당신을 억지로 보낸 내 탓이었어. 금맥이 쏟아진 순간 나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못할 짓까지 당한 당신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 그땐 굴 파는 데만 환장을 해 당신의 고통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여기 당신 몫에 금덩이가 있어. 이건 당신 몫이니까 아무 말 말고 받아둬. 용수는 금덩이가 두둑히 든 주머니를 방 안으로 던졌다. 의외의 사태에 유서방은 눈만 꿈벅였고 금수는 흑 하고 흐느꼈다. 나는 평생 이 동네 살면서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며 살려고 했어. 헌데 살고 남은 집 과수댁 때문에 안 되겠어. 당신 있는 동네에서 다른 여자하고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떠나려고 해. 내 걱정은 하지 말아요. 재물이 있으니 어디를 가든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니까. 부디 잘 살아요. 말을 마친 용수는 몸을 돌려 터벅터벅 걸어나갔다. 금순이 흐느껴 우는 소리만 빈 술청의 장막을 깨고 있는 가운데 운산 한마을에 아침 햇살이 번지고 있었다.